마루아는 2011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일본 교환학생 중에 집에 강아지를 입양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처음 한국에 와서 만났을 땐 하얗고 복슬복슬한 먼지 같은 비주얼에 마냥 귀엽고 웃겼던 기억이 있어요. 심지어 마루라는 이름이 저희가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고, 마루가 그 이름에만 반응해서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뜰장에 갇혀있던 아이라서 발톱이 바닥에 닿지 않게 서 있는 버릇이 있어 아무리 같이 산책을 해도 발톱이 갈리지가 않았고, 홍역도 크게 앓았는지 이빨도 변색됐고, 복슬복슬한 털 사이로 듬성듬성 빨간 피부가 드러나 있는 피부염도 있었습니다. 건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루가 튼튼하다 믿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9살 정도에 심장이 안 좋아졌고 방광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큰 수술도 했습니다. 보통 배를 찢고 꼬맨 상처 때문에 대부분의 강아지는 아파서 짖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 혹시 마루가 다시 버려졌다고 생각할까봐 자주자주 병원에 갔었는데요. 갈 때마다 큰 소리로 짖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짖으면 실밥이 터질 수도 있으니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전에 많이 가도 되는지 여쭤봤을 때는 그럼 1시간에 한 번씩 와라 라고 해서 정말 1시간에 한 번씩 갔는데 이렇게 짖을 수 있는지 모르셨나 봐요. 그 이후에는 하루에 2번 심장약을 먹고 오후에는 방광약을 1번 먹으면서 버텼는데요. 보통 강아지가 심장약을 먹기 시작하면 3년을 채 못 산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우리 마루는 배 찢는 수술하고도 또 왕왕 짖는 강한 아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시나 6년 가까이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살았습니다. 25년 4월부터, 아니죠, 초부터 좀 안 좋긴 했는데 4월부터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고, 한 6월 들어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식탐이 엄청 강하고 못 먹고 잘해서 그런지 약간 약도 환장하고 먹는 아이여서 많이 먹을까봐 걱정은 해봤지만 뭐 안 먹을 걱정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사료를 거부해서 사료를 좀 맛있는 걸로 바꿨어요. 원래는 알러지 사료를 먹었는데 알러지 사료 말고 일반 사료로 좀 바꿨는데 바꾼 사료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팬밀크나 좀 맛있다고 소문난 것들을 찾아 먹이기 시작했는데 한 6월 말쯤부터는 좋아하는 간식을 봐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루가 3번 정도 산책을 했는데 저녁 산책 때는 항상 루트가 집 근처에 있는 그 강아지 간식 파는 곳에 꼭 들려서 한 바퀴 쑥 돌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고르는 게 루트였거든요. 같이 나가자고 발 동동 구르면서 쪼르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간식을 사줘도 아예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이 아픈 건가 싶어서 좀 부드러운 것도 먹이고 했는데 한 식사를 2주 정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신장 수치 때문에 그동안 간식을 엄청 제한했었는데 뭐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건강할 때 간식을 먹일 걸 싶었습니다. 계속 신장 수치랑 이런 걸 관리해야 돼서 간식 한번 편하게 못 줬거든요. 일단 살찌지 않게 관리를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었는데 이제는 살이 너무 빠지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3.4kg, 3.5kg 왔다 갔다 했는데 6월 말에는 2.8kg, 2.6kg까지 빠지더라고요. 계속 잠만 자고 멍한 눈으로 서 있고 가족들도 잘 못 알아보고 빈혈이 심해서 걷지 못하고 안겨 있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가누지도 못하고 그래서 휴가를 계속 내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음, 네, 엄청 고통스럽고 인생에서 사라지고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따라 빨리 마루를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출근하자마자 들어서 휴가를 내고 바로 집으로 갔는데요. 다른 동생들도 모두 집에 왔더라고요. 그날부터 좀 밤새 경련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오후에 저희가 보는 앞에서 떠났습니다. 일단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보통 이렇게 평소 듣기로는 강아지들은 그런 거 보여주기 싫어서 구석에 가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마루가 그렇게 떠나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우리한테 안겨서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마루가 저희를 많이 배려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사실 장례식장 정보 찾아본 거 외에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에 한 번 더 산책하고 한 번 더 눈 마주치고 하는 게 나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심장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그래도 펫포레스트라는 곳에서 다행히 너무 좋은 장례 지도사 선생님을 만나서 하루를 잘 보내주었고요. 원래는 뭐 장례 과정이나 절차도 기록해서 저처럼 힘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려야지 했는데 그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전문가분들을 믿고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장례식 끝나고는 마루가 그동안 신세졌던 병원 선생님들이나 미용 선생님들 그리고 마루를 예뻐해주던 사람들에게 따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내고 본가에서 가족들과 오래오래 시간을 보냈고요. 근데 또 이 과정에서도 상처를 받았던 건 일본 사람들은 무슨 강아지 죽은 걸로 유난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뭐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 과정에서 펜로스 증후군에 좋다는 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효과 좋았던 것들은 좀 남겨서 공유해야지 생각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조언 같은 게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점차 나아질 거다라는 믿음 하나로 스스로를 챙기고 가족을 챙기고 시간의 힘을 믿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효과 있는 거는 러닝이었는데요. 생각이 좀 없어져서 너무 무리하게 매일 달렸더니 발목을 크게 다쳐서 또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너무 보고 싶어서 자주 울고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마루가 생각나는 포인트 하나에 무너지지만 일을 하다가 산책을 하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그래도 견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그 김병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유튜브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이 치유되는 것에는 고유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은 당길 수 없다.
무리하게 그 시간을 당기려고 하지 말아라. 시간의 힘을 믿고 기다려라. 시간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인간의 적응 능력은 생각보다 위대하다. 사라진다, 견뎌진다, 반드시 회복한다. 같이 견뎌요.